오늘 주제가 문화, 예술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홍대에 나오는 만용을 부려봤습니다. 분위기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또 음악 있고 또 조금 있다는 또 우리 그림이라든지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 좀 넉넉하게 해볼 텐데 오신 분들 다 환영하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책은 이 책입니다. 세이빙 다빈치. 원서는 세이빙 레오나르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레오나르도 하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아마 출판사에서 세이빙 다빈치로 제목을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원서보다 훨씬 낫습니다. 출판사에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어서 원서는 보면 약간 좀 그림책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한글책이 뭐 만듦새도 상당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나왔고 출판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책의 도판 그림들 중요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넣으셨는데 뭐 인쇄라든지 디자인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게 책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원서보다 훨씬 이쁘게 우리말 책이 뽑아져 나왔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낸시 피어시라는 분이고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아이오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BA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석사를 커버넌트 신학교에서 성서학으로 석사를 하셨고 찾아보니까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ICS 이쪽은 상당히 이제 개혁주의적인 그 신학, 철학 또 문화 이쪽을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ICS에서 한동안 좀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비블리컬 유니버시티에서 명예박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동안 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이력을 찾아봤더니만요. 이분이 그 월드 저널리즘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프란시스 셰퍼 스칼라로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글도 많이 쓰셨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비블리컬 유니버시티에서 월드뷰 스터디,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동안 하셨었고 현재는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라는 곳에 펠로우로 있습니다. 이 단체는 아마 그 지적 설계 쪽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실 단체인데 미국에서 인텔리전트 디자인 줄여서 I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텔리전트 디자인 지적 설계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알리고 연구하고 하는 기관이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인데 거기에 펠로우로 있으면서 특별히 과학과 문화 센터에 그 역할을 하면서 주로 이제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아이디, 지적 설계를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의 이제 초기 이력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저술도 그렇고 과학과 신학, 뭐 신앙 이런 쪽에 저술이 있는 이유가 이분이 디스커버리 인스티튜트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피어시 리포트라고 뭐 대중문화라든지 뭐 사회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이제 기독교 세계관적 안목에서 보는 자신의 이름을 딴 리포트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도 있으니까 뭐 원하는 분은 이제 그 사이트에 좀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뭐 책임 편집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하이델베르그에서 바이올린을 공부를 하던 중에 그때 당시 스위스에 있던 라브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프란시스 셰퍼도 만나게 되고 이런 인연이 있게 돼서 셰퍼의 그 세계관 관련된 작업에 아주 일찍 좀 노출이 됐었고요.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1977년부터 바이블 사이언스 뉴스레터라는 매체에다가 한 13년간 과학과 세계관을 주제로 주로 이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초기 그 커리어는 주로 이제 과학과 그다음 세계관 혹은 신앙 이쪽 관련된 주제로 글을 많이 써왔고요. 1991년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그 에디터로 활동을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9년간 작가이자 책임자로 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일종의 라디오 이제 토크 일종의 PD 역할이었겠죠. 그
작가이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직접 다루면서 굉장히 그 구체적인 또 현실적인 이슈들을 아마 이 라디오 작가를 하면서 많이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출판된 작품들은 1994년도에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해서 기독교 신앙과 자연 철학, 그래서 과학의 소울, 정신이 뭐냐 하는 책을 1994년도에 내셨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How Now Shall We Live. 이 제목은 아마 셰퍼를 아는 분들은 상당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프란시스 셰퍼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개정판쯤 되는 입장에서 쓴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찰스 콜슨 과 같이 공동으로 이 책을 저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나오는 책이 Total Truth, Liberating Christianity from its Cultural Captivity.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문화적인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말로는 완전한 진리라는 책으로 복 있는 사람에서 출판이 됐습니다. 그때 책이 나올 때 굉장히 두꺼워서 도대체 이 책을 사람들이 사서 보겠나, 왜 복집은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는 것이야 했는데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책이 보통 80년대 중후반에 많이 읽히고 9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 대부분 이제 많이 좀 수면 아래로 깔아앉게 되는데, 낸시 피어스의 책이 2005년도 미국에서 나오면서도 미국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국내에서도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 두꺼운 분량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관련된 책으로서는 상당히 많이 읽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이제 2010년도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된 Saving Leonardo라는 책입니다. A Call to Resist the Secular Assault on Mind, Morals and Meaning이라고 부제가 되어 있어서 사상과 도덕과 의미에 대한 세속적 공격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를 이제 불러내는 A Call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전투적입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초반부터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세속주의와의 일전을 불사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자세로 책을 쭉 써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읽히실 거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걸 또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책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 뭐 도식이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계속 이 위와 아래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괄호 안에 있는 내용, 그게 책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하실 분은 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낸시 피어스가 보기에 지금 특별히 뭐 미국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자신들이 만나고 있는 가장 큰 위기는 가치와 사실의 이원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공적이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인데 이 논의의 아랫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는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치는 사적이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보는 이 사실과 가치의 이분법이 지금 우리의 미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도식의 근거에서 이후에 등장하는 문화 현상을 바라보거나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자신의 기본적인 논점을 이 구분에 의거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이 구분이 맞냐 틀렸냐, 뭐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분법은 우리들에게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원론의 이분법으로도 등장을 하는데요. 모더니즘은 과학이랑 산업, 그러니까 사실을 다루는 영역에 관계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와 도덕, 그것은 가치를 다룬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하 이분법적인 구조로 펼쳐지고 있다, 우리들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인격과 몸을 또 구별해서 보는 것하고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화학적인 머신으로 본다는 거죠. 기계적인. 그래서 뭐 부속이 고장나면 갈아 끼울 수도 있고, 이 몸이 훼손되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걸 구별해 놓고 보는 사고방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몸을 다룰 때는 굉장히 모던하게 본다는 거죠. 아주 기계를 우리가 수리하거나 이렇게 분석하듯이
생화학적 기계로 몸을 대하는데, 인격은 아주 자율적인 자율적인 어떤 자아로 대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가치에 관련한 영역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해서 그 미국 사회에서 보고 있는 어떤 그 성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이런 구도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층부의 인격적인 측면들이 확보될 수 있다면 하층부의 몸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훅업 문화라고 사람들이 그 여러 파트너랑 그 성관계를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것도, 몸이라는 것은 그냥 그 생화학적인 하나의 머신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성의 어떤 훼손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인격과 몸을 서로 다른 층위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편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제 서구 사상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고전적으로 계몽주의는 물건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낭만주의는 마음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서구 사상이 이렇게 두 흐름으로 나뉘어서, 앞서 봤던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층위가 서구 사상의 흐름에 있어서는 낭만주의가 주로 위쪽을 관심을 갖고 건드리는 양상으로, 그 다음에 계몽주의는 아래쪽 층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늘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오더라. 이렇게 구분된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칸트에게 있어서 이것은 아래층의 자연, 위층의 자유라는 형태로 나타나더라라고 낸시 피어스는 봅니다. 자연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러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탐구해서 지식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상층부의 자유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한 어떤 이상들을 추구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더라. 칸트에게 있어서 이 분리가 이렇게 만족스럽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낸시 피어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세기 철학에 있어서 대륙 전통, 유럽 대륙 전통은 주로 낭만주의 후계자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 분석적인 전통, 주로 이제 영미권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분석 철학의 흐름은 계몽주의 후예자로 간주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낸시 피어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철학 전체를 이렇게 크게 봐서 이 상하층의 두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철학적인 흐름에 관련해서 근대 예술 흐름도 두 가지 양상으로 펼쳐지더라 하는 겁니다. 아래쪽은 자연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데, 흔히 우리 자연주의라고 불러온 이 흐름은 아래쪽,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관을 어떻게 우리 예술 속에 적절하게 담아낼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그래서 그런 방식의 사고와 또 그런 방식의 작업들을 작품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위층은 관념주의라는 거죠. 이쪽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과학으로 해명되지 않는 가치 혹은 관념의 영역이 있는데, 예술은 그것을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는 방식으로 이 두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예술에 있어서 그것은 상층부는 주로 표현주의, 우리의 주관적 감정을 어떻게 최대치로 표현해낼 것인가 하는 양상으로 주로 나타났다면, 아래쪽은 형식주의,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미적 형식이나 이런 그 규칙이랄까요, 혹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그런 입장에서 주로 예술 작업을 해왔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같이 좀 북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회를 보면서 두 분의 패널을 모시게 됩니다만, 저도 중간중간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도 던지고 또 제 의견도 좀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좀 계시겠고, 혹은 예술 작업, 그러니까 창작자이거나 비평이거나 혹은 감상 향유의 영역에서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기독교적 관점, 신학적 관심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 마음 좀 편하게 열어놓고 대화를 좀 들어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패널 토의가 좀 진행된 이후에 플로어에서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질문 준비해 놨다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패널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